오늘 수업이 이제 마지막 회기예요. 네? 오늘 수업이 마지막 회기예요. 네, 네, 네. 지금 1회부터 오늘 총 8회까지 열심히 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오늘 수업 바로 진행할게요. 예. 네. 오늘의 주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작성해 놓으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우리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내 처치에 대해, 내 몸에 대한 건강 처치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의사를 결정해 놓는 걸 의미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은 단순하게 그냥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그 다음에 웃으면서 갈 수 있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 부분들은 편안하게와 아프지 않게라는 말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호상이라 그러죠. 이제 자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호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쓰는데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내가 이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뜻을 밝혀준 서류라고 해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포천에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여기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서 연명의료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로서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정지가 왔을 때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심폐소생술이 너무 강한 힘으로 압력이 되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그 다음에 인공호흡. 이제 우리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연명치료의 대표적으로 연명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 개 먼저 볼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 그 세브란스 병원, 연세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관련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명의료 결정법은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이거 주신데 여기 있잖아, 얘. 네,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7년도 아닌 2009년도 아닌 20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2018년도 2월 달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예전에 2008년에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던 김 씨의 할머니라는 분이 이제 연명 치료를 받기 싫다고 가족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의사한테도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의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호흡기를 뗐죠. 근데 의사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뗐을 경우에는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김 할머니 환자분이 그 당시 의사한테도 그렇게 어필했던 부분이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도 항상 나는 이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뒀던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면서 의사에 대한 그 살인죄 판결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슈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연명 의료에 대한 미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고 내 의견을 의향서 형식으로 서류화 시켜놓자라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10년 정도 걸린 거죠. 사건이 있고 나서. 2018년 2월 달에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2018년 2월에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자,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는데 이걸 결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쓸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면 이제 각 지역마다 연명 의료 결정,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등록기관들이 있는데 등록기관을 찾아가셔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사와 연명 의료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상담을 조금 하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제출된 서류는 국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본인이 그걸 열람하고 싶을 때 홈페이지나 등록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지금 오늘은 이렇게 연명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내일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닌 주변에 이제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는 등록기관에 가서 그 연명의료 결정법 작성한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다음은 포천에는 이렇게 지정된 등록기관이 총 3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송우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야. 그 다음에 우리병원, 송우리 우리병원. 이제 작년에 제가 확인하고는 작년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포천보건소에서도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천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반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작성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엔 일반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포천보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간단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때 작성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할 때 상담사한테 꼭 들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이 뭐냐면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과 우리가 연명의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지는지,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상담사가 물어볼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연명의료가 안 한다고 했을 때 호스피스라는 부분을 혹시 이용하실 건지에 대한 문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떻게 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작성을 했어. 그럼 이 작성된 서류가 어떻게 보관되는지, 어떻게 등록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등록 서류가 어떻게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은 썼는데 내일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거고 이걸 아예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간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는 기록에 이관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병원에서 연명 의료서를 만약에 썼어요. 근데 연명 의료를 썼는데 우리 병원이 망했네. 그러면은 내가 써놨던 서류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등록기관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제 이송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다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 이거는 1번이랑 아마 중복된 내용일 거예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그 책에 넣었던 종이 있죠. 그 종이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가 아니고 그 이렇게 휴대폰들 있죠. 휴대폰인데 좀 큰 태블릿이라고 있어요. 그 태블릿으로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작성 이후에 수정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꼭 명시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이건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 나는 연명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이제 자식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썼을 경우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여기 2번 사항이 있죠. 예. 잠시만요. 요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사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 부분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유의사항은 이 정도거든요. 네. 한 가지 혹시 뭐 있어요. 궁금하시거나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예. 네. 저기 호스피스 이용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 작성자 밑에 그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 작성하기 거기에 작성자 밑에 호스피스 이용 있고 이용 의향이 있음 또 이용 의향이 없음 그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향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의향이 있음 없음이 어떠한 거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스피스 이용을 했을 때 호스피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걸까요? 예.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진짜로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시한부 인생에 오신 분들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썼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생명 연장에 대한 시한부 인생이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이야기 드리자면은 호스피스에서 해주는 정도는 그거예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영양 공급, 산소 공급, 물 공급 같이 이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통증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약간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 사전 의향 그 사전 연명 의향서 이걸 썼잖아요. 썼는데 이거 네. 여기에 이용 의향이 없음 그러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그 서비스는 딴 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죠. 그럼 호스피스에서 하는 서비스는 아까 말했던 그 기본 영양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있을 때랑 호스피스에 있을 때랑 좀 다른 점이 호스피스는 이제 정서적인 이제 서비스도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은 병원보다는 약간 그 환자에 대한 매칭이라 그래야 되나? 간호사 한 명에 몇 명의 환자. 그런 식으로 호스피스도 거기에 있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직원 한 명당 이제 어르신들 그 시한부 인생 환자들 몇 명.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약간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용 의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영양 공급 형식으로만 받는 거죠.
보호자가 부담하냐,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를. 전에 이제 네. 우리 시동생이 병원 그 아산병원에 있다가 의정부 의료원으로 왔는데 의정부 의료원에서 바로 그 입원을 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사전 연명 그 의료 의향서를 어떻게 그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같은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호스피스가 이제 한 사람이 거기 그 여러 명, 6명인지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을 다 케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지금 의향이 없다, 있다를 이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닌지. 사실 필요한 조치에 대한 거는 병원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뭐 이 병원에서는 이걸 꼭 해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병원의 사정과 병원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예. 근데 이제 그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병원에서는 약품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지만 보호자의 서비스도 중요해진다는 거. 호스피스에서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서비스가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알겠어요. 예.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거 의향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쓰고 나면 그 카드 비슷하게 카드가 오거든요, 나중에. 네.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작성한 서류는 그 컴퓨터 전상망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상관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혹시 사전연명을 위해서 작성하신 분 있어요? 아까 저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네, 김명. 김명자 어머님 하셨고, 조차희 어머님 하셨고, 김정혜 어머님은 아직 작성은 안 하셨고, 예. 김혜순 어머님은? 저는 죽음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은 장기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유현숙 어머님은? 생각만 하고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상태인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재모 아버님이랑? 네. 사실 이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듣고 할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 마지막에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 인생에 대한 괜한 참견이나 오지랖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쓰세요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는 이야기해요. 한 번쯤은 쓰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아프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병으로 아픈 거 말고 내가 내 치료를 위해서 내가 너무 고생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해요. 아까 김혜순 어머님이 이제 시신기증을 해서 굳이 이걸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시신기증은 사실 사후예요. 죽은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해서 무조건 쓰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어머님의 생각에 따라서 어머님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거를 무조건 써라, 쓰지 말아라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본인 스스로 좀 대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전에 여기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잠시만요. 이거 갑자기 세 분이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오디오가 조금 물렸어. 조찬영 어머님부터. 한 번씩 좋은 사람은 작년에 대로 안 해도 되죠. 한 번 신청하면. 다시 안 해도 되잖아. 아버님이 뭐 변경이나 수정 사항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김혜순 어머니. 저의? 뭐 물어보려고 하셨어요? 뭐 말하려고 했어? 아니 저는 있잖아요. 그 응. 이거 연명하고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남한테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치. 조금이라도 헷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정신없고 머리 아프고 정신없고 이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직 남은 삶 생각하는 시간이 더 좋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한 사이에서 진짜 조금이나마 잠깐이나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인생 참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김정혜 어머님 뭐 어떤 거 여쭤보려고 하셨어요? 이제 전에 그게 이제 우리 시동생이 이제 아산병원에서 의정부 의료원으로 왔더니 이제 의정부 의료원에서 이 의향서를 쓸 건지 말 건지 그걸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동생은 취장암 그 수술을 한 지 아마 7, 8년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재발이 돼가지고 재발이 아주 돼서 많이 아주 아파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우리 시동생 얘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난 너무 괴롭다고 그랬어 이제. 그런데 이제 의정부 의료원에 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아프기만 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픈 것도 이제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명 치료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이제 뭐 물도 못 먹는 거잖아요. 물도 본인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목숨이 다할 때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마 연명 치료를 하면은 언제까지 살아 있을는지 모르지. 그 아픔을 그냥 참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너무 아프고 아픈 것도 모를 정도 그리고 물도 넘기지 못할 정도 이렇게 되니 그냥 그게 못 먹으면서 연명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저절로 이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연명함으로써 그 아픈 거 겪고 또 사람도 몰라보고 이러는 걸 갖다가 내가 나중에 겪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처참한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산 사람을 위해서도 또 죽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동감입니다. 이 말씀 하셨네. 연명의료라는 게 선택하는 게 아까 유현성 어머니 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선뜻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거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쓰긴 썼는데 선택하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요. 만약에 아프게 죽어야 돼. 내가 시한부에 걸려서 정말 막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 근데 막 진통제 받고 그 다음에 뭐 숨쉬기도 힘들어서 인공호흡기 달고 참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옛날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막 인공호흡기 끼고 내가 막 뭐라 그러지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심폐소생술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본다 그러면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고생한다라고도 하긴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살려고 발악을 한다라고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쓰긴 썼거든요. 살려고 발악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사람은 살려고 발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발악하는 게 맞는 거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발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저였으면 굉장히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작성을 했어요. 저는 뭐 이래서 작성을 해봤고 어르신들은 뭐 어르신들 생각에 따라서 작성하고 싶으면 작성을 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이랬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했고요. 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 이건 이제 드라마 속에서 사전연명 의향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류로 사용된 게 아니고 약간 드라마라서 이제 보호자에 의해서 이제 효과가 발휘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될까라고 고민 좀 하긴 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아세요?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거 생각 여기 아니고 참 슬픈 장면이에요. 저도 이 영상 찾으면서 이 영상 가끔 보면서 이 장면에 되게 많이 그러니까 눈물이 나긴 했었어요.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해 놓는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사실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뭐 어떠셨어요?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답은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어르신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이 영상 속에 있는 일들이 현실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링크를 지금 바로 보시지 마시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방법이랑 다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해보셔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고 제가 컴퓨터에 제 핸드폰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혹시 제 핸드폰 화면 보이세요? 2시 44분. 네. 네. 요거 그대로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먼저 카카오톡을 들어갈 거예요. 카카오톡을 들어가면 보면은 이제 요 링크 있죠, 요거. 지금 안 보이실 텐데 맨 밑에 노란색 https://form으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맨 밑에 거. 잠시만요. 제가 이걸 삭제를 해볼게요. 요거 맨 밑에 거 보이세요? 오늘 날짜에 있는 거? 25일 목요일로 써 있는 거? 안 보이는.
글자가 적어서 안 보여, 얘. 예, 보여요. 요 가운데 조그맣게. 잠시만요. 그럼 다 짠. 삭제하고 요거 하나만 남게 할게. 저 노란 색깔 박스 보이죠? 예. 보여, 얘. 네. 요거를 어머님들 저희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요거를 나중에 눌러보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뜨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뜰 건데 다른 방식으로 뜨는 거는 제가 그 카카오톡에 사진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뜨면 여기 내 답변 보이세요? 예. 내 답변에서 눌러서 어르신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라고 써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제 걸로 할게요. 김길섭. 그 다음 또 내리시면 이렇게 문항들이 있어요. 총 예. 문항이 좀 많아요. 24개예요. 예. 읽어보시고 어르신들이 체크를 해보셔요. 예. 이거 체크가 다 돼야지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체크를 네. 다 하면 지금 다 해볼게요, 제가. 체크를 다 하면 맨 밑에 여기 제출 보이시죠? 네. 제출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출 아직 안 넣었는데. 제가 지금 제 건 제가 지금 눌렀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설문지 나왔잖아, 얘.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밖에 안 해놨는데. 잠시만요. 다 하고 나면 제출이 나오겠지. 뭐. 네, 맞아요. 다 하고 나면 나와요. 예. 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아까 그 문항 나왔으면 쭉 하고 나오면 나중에 제출 나오면 제출 내면 되잖아요. 네, 다 쭉 하고 마지막에 제출 나오면 제출을 누르시면 돼요. 대신 네. 문항 체크가 다 돼 있어야 제출이 눌려요. 거기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문항이 다 안 됐습니다 하고 뜨면 또. 네, 맞아요. 문항이 좀 덜 됐어요. 문항이 좀 덜 됐다고 떠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나왔죠? 제가 예. 이걸 풀어놔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단톡방 들어가시면 요거 보이실 거예요. 맨 마지막 올린 거. 이걸 딱 들어가서 설문조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예. 내 답변 여기다가는 어머님 이름 쓰시면 되고 제 이름 지금은 그다음에 체크하고. 여기는 이제 체크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예. 체크하시고 체크를 체크할 게 많네. 24번까지라면. 네, 24번까지 체크를 다 하면 여기 제출 보이시죠? 예. 제출을 누르면 제출이 돼요. 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사진 캡처해서 해놓은 거 단톡방에 또 보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네.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전화라도 정 안 되면 그때는 제가 복지관에 오셔서 할 수 있게 할게요. 네. 네. 지금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네. 나가요. 네. 지금 8회기까지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갈게요. 그게 빠를 수도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지정은 어디다 해야 돼? 어?
장기기증. 장기기증? 장기기증 화요일날 배웠잖아요. 그때 어디다 해?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그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서 서류를 먼저 받아야 돼.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83세까지만 지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안 알았습니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네네. 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